우선 물건 보기 전에 위치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어디냐? 네, 여기였습니다. 여기 제가 유튜브에서도 비슷하게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아산시가 어떻게 생겼냐? 아산시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산시청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매 낙찰 받은 걸 보면 왼쪽 끝이란 말이죠. 이 왼쪽 끝을 가까이 가서 바라볼게요.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 볼 게 하나도 없죠. 네, 근처에 아파트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상가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렇게 붕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사실 낙찰받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누가 살까에 대한 걱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는 거는 누군가 산다는 뜻인데, 이 아파트에 누가 살 것 같은지 한번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근처에 뭐가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이렇게 공장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 오른쪽으로는 신창역 이렇게 있죠. 혹시 신창역이 어떤 역인지 아시는 분,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답변 한번 적어주실래요?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보다 어쩌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창역이 지하철 1호선의 종점입니다. 네, 지하철 1호선의 종점이 신창역입니다. 네, 여기 신창역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까요? 순천향대학교. 네, 맞아요. 1호선 서울과 연결. 네,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선가는 공장들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살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이렇게 신창역 종점 그 근처에 이렇게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를 스텔스님이 낙찰을 받으셨단 말이죠. 이 아파트를 낙찰 받으시고 얼마에 살고 얼마에 팔았는지 톡방에 남겨주신 게 있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텔스님이 저희 회원님들 중에 가장 열심히 하십니다. 네, 올해 1년간 10개 낙찰 받으셨는데요. 부동산 8개, 자동차 2개 이렇게 낙찰 받으셔가지고 올해 목표한 바를 초과 달성하셨다고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셨어요. 1억 4,500에 낙찰 받으셔가지고 1억 9천에 파셨다고 이렇게 오픈 톡방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거든요. 1억 4,500에 낙찰 받아서 1억 9천에 팔았다. 이러면 4,500 남기신 거잖아요. 물론 여기 인테리어를 조금 하셨지만 누구한테 팔았는지 한번 볼까요? 키르기스탄 외국인한테 팔았다고 했죠. 주변에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주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 공장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곳에 누가 살까, 아니면 이 아파트가 팔릴까에 대한 걱정을 엄청 하신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살고 싶은 집을 보통 잘 팔린다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보게 되면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 정말 적어집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자주 거래되냐를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자주 거래되느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얼마나 자주 거래되느냐는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요즘에는 사이트들이 진짜 많잖아요. 예를 들어 아실, 호갱노노, 리치고 이런 사이트에서 얼마나 자주 거래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이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 아파트가 얼마나 자주 거래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물건을 확인하실 때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단지 정보를 누르시고 동일 매물 묻기, 요걸 꼭 누르셔야 됩니다. 왜냐면 부동산에서 동일 매물로 접수되게 되면 그것도 수량에 잡히니까요. 이렇게 동일 매물 묻기를 누르게 되면 매매 14개, 전세 2개 이렇게 뜨게 되죠. 456세대 중에 매매가 14개, 물건이 14개 나와 있다. 이 뜻은 뭐냐면 아주 적게 시장이 풀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세가 2개다, 월세가 없다. 이 뜻은 뭐냐? 전세는 아주 잘 나간다, 월세는 더 잘 나간다는 뜻이죠. 이런 뜻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거래가 한번 눌러볼까요? 실거래가를 누르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서 볼게요. 거래가 얼마나 자주 되었는지. 어때요? 시골 아파트라고 하지만 25년부터 거래가 되었죠. 그 다음에 큰 평수, 저희 회원이 낙찰받은 큰 평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거래가 더 많이 됐어요. 어떠신가요?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 2월에 2건, 3월에 4건, 4월에 3건, 5월에 5건, 그 다음에 7월에도 1건, 꾸준히 이렇게 거래가 찍혔다는 거는 위치와 관계없이 누군가는 사고 파는 괜찮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제가 살 거 아니잖아요?
저는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팔 거니까,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거래가 자주 되는 이런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 팔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역에 관계없이 잘 팔릴 수 있는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 낙찰을 받고 비싸게 팔 수 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뭘까요? 이런 물건을 사셔야 경쟁이 없고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물건 있잖아요. 뭐 괜찮은 도시, 뭐 예를 들어 이 근처에 천안시에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 이러면 경쟁자들이 못해도 30명, 40명은 될 거예요. 그런 3, 40명의 경쟁을 피해서 괜찮은 수익을 거두려고 하면 조금 관심이 덜하지만 그래도 잘 사고 팔리는 이런 아파트를 낙찰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아파트가 과연 잘 팔릴까? 로드뷰를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이 괜찮다는 기준이 뭘까요? 이 아파트가 34평이었는데요.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1억 4,500에 낙찰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기를 1억 9천에 파셨으니까 이런 아파트 34평 1억 4,500이면 진짜 사고 팔만하다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댓글 주셨는데 리사님이 어제 차암동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67명이었어요. 맞아요. 요즘에 60명 이상 잘 들어오시는 물건 꽤나 많거든요. 그런 물건 들어가시면 왠지 1등에도 1등같이 하는 1등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67명 중에 1등 되셨다. 진짜 내가 1등일까? 이런 경험 진짜 하셨을 거예요. 네. 아, 다가구. 네, 맞아요. 오서산맥님께서 다가구를 낙찰받기 위해서 오셨다. 65세인데 벌써 경매를 3년째 경험하셨나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낙찰받은 스탠스님 회원님도 지금 원잡으로 경매를 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요. 경매에 대해서 진심이라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를 이렇게 낙찰받았다. 권리분석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제일 좋았던 게 권리분석 같아요. 이 아파트를 어떤 권리분석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권리분석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매각, 물건, 명세서부터 본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클릭하는 이유는 가장 권리 분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보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말소 기준 권리. 여기에 가운데 박스에 최선 순위 설정 2024년 9월 24일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이 말소 기준 권리와 권한을 다투는 것. 누가 더 빠를까? 이 안에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은 얼마의 보증금? 1억 2천의 보증금을 가지고 언제? 2019년 3월 22일 날 이때 전입을 했다. 그러면 2019년 3월 22일 이 권한과 근저당을 발생시킨 2024년 9월 24일 이 날짜와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네, 맞아요. 2019년 3월 22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임차인이 선순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모두 다 배당받아야 이 경매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회원님이 만약에 1억 2천보다 낮게 낙찰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임차인 1억 2천만 원을 모두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하지만 저희 회원님은 1억 2천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모두 배당받고 끝나는 경매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였어요. 주택 임차권이었어요. 주택 임차권. 주택 임차권. 이거 어떤 뜻일까요? 주택 임차권. 주택 임차권. 쉽게 얘기하면 임차권 등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임차권 등기라고 말하면 등기에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게? 임차권이. 네, 맞아요. 임차권이 등기에 올라갔다. 그럼 그건 어디에 표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차권 등기는 등기부 등본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권한이? 임차에 대한 권한이. 등기부 등본을 클릭해 볼게요. 네. 등기부 등본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처음부터 봐야 될 건 뭘까요? 표제구입니다. 표제구. 표제구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에 대한 표시겠죠.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 동 몇 톤지까지 토지 지분은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 표제구에 이렇게 보기 좋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8동 505호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대지 지분은 이 정도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갑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까요?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이겠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여기에 압류나 가압류가 표시되는 이유는 소유권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게 갑류나 압류이기 때문에 네,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가압류가 표시가 됩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먼저 분양을 했고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까지 이렇게 뜨게 되죠. 어디에? 갑구에 뜨게 됩니다. 이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을구에 가게 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것들이에요.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이 그어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말소됐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말소는 이 권한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이 등기부등본은 모두 빨간색 줄이 그어지고요. 깨끗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뜻이에요. 빨간색 줄이 그어지면서 모든 권한이 말소된다. 네, 맞아요. 저희 회원님이 낙찰 받았으면 지금 여기에 빨간색 줄이 그어지지 않았던 모든 권한들은 빨간색 줄이 그어지면서 새로 탄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에 가보니까 10번에 주택 임차권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주택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 설정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임차보증금은 1억 2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일은 2019년 2월 9일. 그 다음에 주민등록일자 2019년 3월 20일. 이날이 전입을 한 날짜가 되겠죠. 그리고 점유한 날짜는 2019년 3월 15일.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안에 있는 임차인은 누구야? 라고 이렇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게 됐어요. 이 임차권 등기 설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걸 하게 될까요? 임차권 등기 설정하는 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요. 맞아요. 보증금을 못 받아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두 번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 조건을 가지고 법원에 신고를 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됐다고 하면 이게 보이는 순간 이 부동산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맞아요. 안 팔립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를 할 경우. 맞습니다.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이라는 걸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그럼 다른 집으로 전입을 옮기게 되면 기존 주택에 있던 전입은 빠져버리잖아요. 빠지게 되면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릴 테니까 두 군데에 전입을 넣을 수 없으니까 지금 전에 살고 있던 집에는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놓고 전입을 뺀 후에 새로 이사한 집으로 전입을 넣는다면 두 집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존 집은 임차권 등기 설정으로, 이사한 집은 전입으로, 이렇게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 내 전입을 안 빼고 그대로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이사를 보통 하십니다. 맞아요.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상실되니까요. 그 뜻은 뭐냐? 임차권 등기 설정이 돼 있다면 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사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증거, 이사를 나갔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 회원 낙찰받은 스텔스님은 당연히 다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셨으니까 이렇게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사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관리비가 체납되었다. 예, 관리비가 체납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관리비를 안 냈다는 뜻이겠죠. 관리비를 안 냈다면 이사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진영님이 잘 답변 주셨는데요. 여기에 체납되었다고 하면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으면 관리실에 전화를 하면 되겠죠. 안에 임차인이 살고 있나요? 안 살고 있나요? 물어보면 되겠죠. 물어보면 관리실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면 예를 들어 이사를 나갔습니다 라고 말하면 290만원, 이 290만원은 어떤 금액일까요? 보통 관리비는 공용관리비하고 전용관리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용관리비는 엘리베이터 아니면 관리실에서 쓰는 비용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용 전기비 이런 것들이 쓰는 게 공용관리비, 전용관리비는 그 세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들이죠. 전기나 물이나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전용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 갔을 때 남아있는 이 290만원은 아마도 공용관리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걸 알 수 있는 확증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유로 사이트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모든 정보를 보기 좋게 나타내 주잖아요. 그 보기 좋게 나타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 전입세대 열람을 눌러볼게요. 전입세대 열람에 전입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전입이 없죠. 그 뜻은 뭘까요? 전입을 빼서 다른 곳으로 넣고, 이 집은 주택 임차권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전입은 두 군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전입을 뺀다는 뜻은 뭘까요? 다른 곳에 전입을 넣으면 전입이 자동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집은 아무도 없이 빈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관리실에 물어봐도 되고 이렇게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 뜻은 뭐냐? 이 집이 공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 회원님이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당연히 빈집이었겠죠. 그럼 낙찰을 받고 당일날 어떤 걸 했을까요? 이 집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사건 기록 열람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겠죠. 전화를 해서 지금 이사를 나가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사를 나갔다는 걸 확인을 받았고, 이사를 나갔다는 걸 확인했는 순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겠죠. 그럼 현관 비밀번호를 순순히 알려줄까요? 어떤 거를 미끼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있는 1억 2천만 원을 배당받으려고 하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제가 명도 확인서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희 회원님이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안에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내부가 어떤가요? 조금 올드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깔끔하죠? 네, 이렇게 깔끔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 어때요? 주방 같은 경우에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된 집이었습니다. 내부를 바로 확인했는데요. 장점이 뭘까요? 이렇게 내부를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낙찰을 받자마자 임대를 바로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잔금을 내기도 전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한테 가서 지금 이 집 비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매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부동산 사장님이 열심히 매도를 준비해 주시겠죠. 맞아요. 이렇게 빈집인 걸 확인하고 명도까지 수월하게 끝냈으니까 지금 번 돈도 번 돈이지만 명도에 대한 난이도 어땠을까요? 정말 제로였고요. 명도도 정말 쉽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단 말이죠. 네. 처음에 이 물건 위치 보셨을 때 되게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물건의 위치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누가 살까 싶지만은 삽니다. 누가요? 저희 회원님은 외국인한테 1억 9천에 파셨어요. 4,500만원 비싸게. 네. 지금 기존의 인테리어가 이렇게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기존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수선하시고 1억 9천에 파셨습니다. 네. 이런 아파트도 팔린다. 비싸게. 맞습니다. 지금 위에 댓글 주셨잖아요. 차암동 하나 꿈의그레이 시티 67명 입찰했다고 했잖아요. 67명 입찰하는 물건 들어가시면 대부분 다 중간도 못하시고 폐찰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1등 하신 분도 기쁨은 잠시 한 하루 이틀만 기쁘고요. 3, 4일부터는 괜히 의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내가 67명 중에 1등을 했는데 과연 내가 잘한 걸까? 이런 의심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물건도 좋지만 이런 물건 경쟁 없이 명도까지 스트레스 없는 물건, 이런 물건이 오히려 좋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여성 회원님들이 실전 낙찰방에 오시면 이런 물건 낙찰받으라고 오히려 제가 추천을 해드리죠. 명도까지 한 번에 끝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도 이거 낙찰받고 비밀번호 알아서 문 열고 중개사님한테 내부 보여드리고 매물 접수하셔가지고 쉽게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스탠스님이 발품 팔고 손품 팔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여기 가셔가지고 현장 임장도 하시고 부동산에 물어보셔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과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랑 비슷한 물건, 오늘 스터디할 물건 제가 추천 한번 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입찰이 가능하고요. 입찰 20일 남았습니다. 이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은 어때요? 가격이, 위치가 어떨까요?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는 위치랑 거의 비슷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입니다. 저희 회원이 낙찰받은 아파트는 이 밑에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경매 물건 뜬 아파트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똑같죠? 근데 감정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감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짜리 아파트가 있을까? 이 아파트 누가 살까? 팔릴까?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당연히 뭘 검색해 봐야 될까요? 여기 거래가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아니면 아실이나 호갱노노, 디스코 아니면 리치고에 가셔서 이 물건이 거래가 자주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일입니다. 확인하시고 이 아파트가 자주 사고 팔린다면 입찰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한 번도 거래된 실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낙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래 실적이 있었겠죠. 여기서 이 물건 위치는 그렇다 하지만 이 4,500만원 어때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4,500만원을 낙찰받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금액이 낮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금액이 너무 낮으면 은행에서도 수수료도 필요하고 먹고 살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들고 여러가지 품씩 들 테니까 이렇게 금액이 너무 낮아버리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낙찰을 받지? 이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금액이 얼마라고요? 4,500만원입니다. 담보대출을 통해서 낙찰을 받는 게 좋을까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낙찰을 받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더 편하세요? 물론 신용대출이랑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편하지 않으세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2, 3천만원 잠깐 썼다가 이거 팔고 다시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담보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일으키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를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어떤 부동산이든 간에 대출을 일으키면 내 돈이 조금 묶이니까 기왕이면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나을 수도 있다를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이거 수익률이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수익률 싸게 낙찰 받은 만큼 수익률이 커지겠죠. 4,500만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경쟁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회원님이 낙찰 받았을 때 위치 어떠셨어요? 엄청 안 좋게 보였잖아요. 이렇게 남들이 안 좋게 보는 물건을 입찰하셔서 오히려 수익을 거두시는 게 낫습니다. 요즘에 수도권에 담보대출이 아예 일으켜지지 않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 아니면 주택들 지금 대출 아예 안 나와요. 뭐 사업자 대출 우회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온다는 전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낙찰을 받으시고 대출을 잘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요즘에 지방으로 오히려 더 모이는 것 같고, 그 지방에서도 대도시에 위치해 있거나 누구나 다 좋은 물건은 나한테도 보기 좋고요, 남들한테도 보기 좋아요. 그런 물건 분명히 30명 40명 이상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남들이 잘 안 보고 이렇게 소액으로도 입찰이 가능한 물건 투자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물건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걸 하려고 하냐, 4,500만원 이 감정 가격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감정평가사님이 어떻게 감정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간에 감정평가사님이 주는 가격을 우리는 신뢰라는 걸 보통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감정평가사님이 법원에서 맡긴 공인된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 있는 2025 타경, 요게 이제 2025년에 이 경매 물건이 시작한 거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2025 타경이 아닌 2022 타경이라고 하면 3년이 지난 물건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2025 타경에 2025년에 감정평가가 시행했다고 하면 그래도 감정평가 금액은 맞겠는데? 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감정평가사님이 어떻게 감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얼마나 거래가 잘 되었는지, 이 가격은 얼마일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갔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서 단지 정보를 누르시고요. 단지 정보 중에서도 동일 매물 묻기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매매는 20개, 월세는 10개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단지수는 528세대 중에 지금 매매가 20개밖에 없다는 거는 생각보다 매물이 적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500세대 중에 접수된 매물이 100개다, 이 뜻은 뭐냐, 내가 낙찰 받고도 못 판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공급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쵸? 여기 매매가 20개라는 뜻은 잘 팔릴 수 있겠구나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 빠진 게 뭐 있죠? 전세가 없잖아요. 이 뜻은 뭐냐, 이거 전세는 내놓자마자 바로 나간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거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거래가를 누르게 되면 아래로 내려볼까요? 내리게 되면 어때요? 202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5년 1월부터 거래가 계속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2,500, 3,000, 3,700, 2,400, 3,000, 4,200, 2,900, 2,700, 3,700 이렇게 계속 거래가 찍힌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모르지만 누군가는 여기 좋아해서 사고 판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 사고 판다는 뜻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거래가 계속 있다는 뜻은 낙찰을 받아도 팔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시세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싸게 낙찰 받으면 수익이 크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4,500만원짜리 위치도 안 좋고 주변에 공장밖에 없지만 이렇게 거래가 찍힌다는 거는 팔린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팔린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호수가 어디가 되냐? 동호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동 314호입니다. 4동 314호. 4동 314호로 가보겠습니다. 4동 314호. 여기서 동호수 공시가격을 누르고요. 4동 314호로 가보겠습니다. 314호. 네, 여기로 왔습니다. 314호. 여기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꼭 봐야 될 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중에 색깔을 꼭 보라고 했죠. 색깔. 빨간색이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뜻이 뭐냐? 로얄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아파트 6층 아파트였거든요. 6층 아파트 중에 3층이 로얄동인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3층이 로얄동인 이유, 3층이 제일 좋겠죠.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생활 침해,
6층 같은 경우 어떨까요? 높은 계단 오르기 싫어. 그쵸? 네, 6층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고, 네, 6층까지는 걸어 올라가기 힘들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니까 3층이 로얄 층이구나 라고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정확하게 찍어줬어요. 이 뜻은 뭐냐면 재산세가 제일 많이 나와요. 3층이 어디에 비해? 6층과 1층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이 제일 좋다. 벌써 하나의 정보를 얻으셨죠? 이 아파트는 잘 팔리고 3층에 있는 로얄 층이 경매에 나왔다. 이 정보를 알고 시작하시면 좋겠죠. 아, 그러면 거래도 잘 되고 꽤 괜찮은 층에 있는 아파트가 나왔구나, 다른 층에 있는 것보다 잘 팔리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평수를 보게 되면 19평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로 하면 지금 64.92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서 64제곱미터의 매매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5,400, 3,900, 5,200, 3,500, 3,500, 4,000 거래 가격이 어때요? 막 정말 들쑥날쑥하죠. 제가 회원님들한테 거래 가격이 현실적으로 잘 와닿으려고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억 단위를 잘 보게 되니까 이 뒤에 억을 한번 붙여볼게요. 5억 4천, 3억 9천, 5억 2천, 3억 5천 어때요? 이렇게 가격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나요? 1억 이상 가격이 들쑥날쑥할 수가 없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편차가 진짜 크다는 뜻이에요. 이 아파트는 반대로 얘기하면 시세조사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좋게 표현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없고 잘 조사하면 수익이 크다는 뜻이에요. 이 아파트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 감정평가사님도 똑같았을 거예요. 감정평가사님이 어떻게 감정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감정평가사님 마음에 빙의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감정한 걸까? 감정평가사님도 어려웠을 거예요. 감정평가사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이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평가님이 보통 거래 가격법으로 감정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감정하셨는지 볼게요. 보시면 3개를 픽하셨어요. 이 3개의 거래 가격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산정하셨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4년 12월 4일날 거래된 가격이 4천만원이다. 그거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2024년 12월에 5층 4천만원 요거를 기준으로 감정하셨고요. 2024년 9월 23일날 3층을 4,500 그러면 요 가격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요 가격. 그 다음에 2024년 8월 23일날 4,300 그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감정평가사님이 어때요?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실거래가 4,300, 4,000, 4,500 이 3개를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감정평가를 하셨어요.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정평가 할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면 감정평가사님은 4천만원, 4,300만원, 4,500만원 3개를 그냥 픽하셔서 이 3개의 평균 단가를 매기셨다. 물론 뒤에 보게 되면 가관법을 통해서 3층이 좋으니까 1.02배 곱할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감정평가사님은 이렇게 4,000, 4,500, 4,300을 픽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뺀 3,950만원, 여기서 뺀 5,400만원 이거는 왜 감정평가사님이 안 했을까요? 물론 감정기일보다 위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했을 거예요. 이 감정평가는 언제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요. 짧게. 감정은 언제 하셨다? 2025년 4월에 하셨다. 그러니까 2025년 4월 이전에 거래된 걸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셨을 테니까 그러면 이때 했던 3,500만원은 왜 감정에 안 넣었을까요? 이때 했던 왜 5,100만원은 안 넣었을까요? 이건 감정평가사님 마음이죠. 물론 5,150만원짜리는 인테리어가 풀로 돼 있을 거고요. 여기는 3,550만원짜리는 6층이니까 사람들이 기피했고 인테리어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님이 픽한 4천만원, 4,300만원, 4,500만원으로 감정평가한 이 금액은 100% 신뢰할 만하진 않다. 시세조사를 조금 더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시세조사를 잘하시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봤다면 더 좋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LH 토지주택공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보게 되려면 어디서 보면 제일 좋으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여기에 김땡땡이라는 분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전입을 언제 했냐? 2012년 2월 13일 날 전입이라는 걸 넣었고요.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4월 15일입니다. 이 두 권한 중에 어느 게 빠를까요? 당연히 전입이 빠른 2012년 2월 13일 안에 있는 김땡땡이라는 분이 훨씬 더 권한이 빨라요. 그러면 이 권한이 얼마짜리 권한이냐? 3,500만원짜리 권한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3,500만원짜리 권한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 이상의 낙찰을 받아야 괜찮을까요? 3,500만원 밑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어때요?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3,200에 낙찰을 받나? 3,100에 낙찰을 받나? 이 안에 있는 김땡땡이라는 분은 3,500만원을 모두 배당을 받고 심지어 낙찰자한테 돈을 받아야 이 경매가 끝나는 건이었어요. 그럼 이 아파트는 3,500만원에 입찰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법원에서 받은 경매보증금을 빼고요. 그럼 3,500만원부터가 입찰가였겠지만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에 마지막에 뭐가 써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뭐가 써있나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니까 이거 얼마에 들어와도 관계없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글을 여기다 남겨놨어요. 상단으로 올려볼게요. 이 뜻은 뭐냐? 얼마에 낙찰 받아도 지금 LH에서 인정할 테니까 입찰에 들어와 라는 뜻이에요. 1,800이 들어와도 1,800만 받고 끝낼게. 2천만 원이 들어와도 2천만 원만 받고 끝낼게.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 그러면 권리 분석은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얼마에 낙찰이 되던 이미 나는 권리 분석은 필요 없이 낙찰 받으면 돈만 받고 끝낼게 라고 LH에서 포기각서를 낸 물건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3,150에서 입찰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 된다. 3,500만원의 임차인이 살고 있지만 3,150만원의 낙찰을 받으면 이 돈만 받고 끝낼게 라고 LH에서 포기각서를 냈으니까요. 그러면 이 물건 언제 얼마 입찰할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화격서를 믿을만한가요?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서울보증공원에서 이거 포기할게 라는 것까지 법원에서 친절하게 붙여놨습니다. 이 문서까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권리를 포기할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70%의 입찰 준비를 하실지 안 하실지를 시세조사를 잘 하셔서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어려운 물건 할만하죠. 지금 엄청 비싸잖아요. 이 아파트 4,500만원 대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물건 입찰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댓글이나 이런 걸 남겨주시면 제가 의견 받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어때요? 일반적으로 막 그 천안이나 대전이나 이런 청주에 막 30명 40명 막 많게는 60명씩 입찰하는 물건보다 이런 물건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댓글 주셨는데요. 가격이 너무 낮아서 안 봤던 아파트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안 보는 아파트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관심이 없는 아파트 입찰을 하셔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관심 있는 아파트 입찰하시면 오히려 경쟁만 셉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체납액이 0원이다. 관리비가 밀리지 않았다. 이 뜻은 뭘까요? 임차인이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떤 걸 했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은 어디 나와 있나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임차권 등기 설정이 을구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임차권 3,500만원 나 받아야 돼 라고 해놨지만 이거 LH가 포기했기 때문에 3,500만원 받던 안 받던 이분은 나갑니다. 명도 어떨까요? 명도 아주 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제가 아파트 한번 해드렸는데요. 아파트도 저희 회원님들이 지금 실전 낙찰반에서 낙찰 받으시려고 엄청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입찰하고 싶은 거 아니면 본인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에 대부분 입찰 그 물건을 선정해 오세요. 그런 물건보다 잘 팔릴 수 있는 거 아니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 살고 싶은 아파트를 골라오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매도까지 6개월 잡으면 될까요? 사실 6개월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현장 임장을 나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회원님들이 낙찰 받고서요, 길게는 3개월, 짧게는 1개월,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대부분 매도가 가능하세요. 특이한 사항이 아니시라면요. 물론 뭐 더 길게 팔리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낙찰 받자마자 팔리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이거를 뭐 6개월 안에 매도가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물건이 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온다. 예, 조심하셔서 입찰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을 얼마에 낙찰받을지를 설정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매도가 잘 될지 아니면 명도가 잘 될지 대출이 잘 나올지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본인이 다 생각하시고 입찰하셔야 더 정확한 입찰 가격을 쓸 수 있어요. 대출, 명도
그 다음에 파는 것까지 전부 다 생각하셔야 더 자신있게 입찰가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것들도 다 생각하시고 그것들이 입찰가에 결국 녹여져 들어가 있으니까 낙찰 받을 것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낙찰 받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모두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나서 입찰 가격을 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처음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시작했을 때 한 12명? 13명 들어오셨었거든요. 오늘은 30명을 넘게 들어오셨네요. 아, 뿌듯합니다. 제가 매일 수요일날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할 테니까 정기적으로 들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톡방이나 아니면 카페에 글 한번 남겨주세요. 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이번 주 유튜브 라이브에는 이런 걸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글 남겨주시면 저야 더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 하면 저도 좋잖아요. 네, 뭐 이런 물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요즘에 되게 활성화돼서 제가 이렇게 뿌듯한데요. 그쪽에다가 오늘 유튜브 라이브 있으니까 어떤 물건 해주세요.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니까 해결해주세요. 뭐 선순위 임차인이 뭔가요? 아니면 선순위 전세권이 뭔가요? 이런 질문 남겨주시면 그거에 맞게 제가 스터디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땅도 한번 했고 상가도 한번 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니까 다음 주 주제도 제가 선정해서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없이 진행하면 수익률이 낮은 건가요? 대출하는 이유는요, 목돈이 묶일까봐 대출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투자금이 조금 묶이면서 그 조금 묶인 돈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좋죠. 내 돈 현금 4,500만원, 물론 이걸 4,000에 낙찰받는다고 하면 4,000만원 있고 내 돈으로 출발하면 은행에 자사하러 안 가도 되잖아요. 네. 낙찰받고 나서 명함 나눠주는 거 안 받아도 나 4,000만원 내 현금으로 한 번에 할래 라고 하시면 괜찮잖아요. 네, 대출을 받는 이유는 수익률이 좋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투자금이 적게 묶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 물건 현금이 있으셔서 4,000만원 정도 내가 투자 이력이 있다 하시면 현금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에 대한 답변하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못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저희 톡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900명 가까이 있는 톡방에서 오늘 유튜브 라이브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었다고 그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네, 지금 댓글이 어려우시면 톡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가 할 수 있는 날이 2025년 24일 그 다음에 31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고요. 12월 27일 날 대전역에서 송년회를 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송년회도 많이 참석해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20명짜리 마련했다가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40명 조금 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감 일보 직전입니다. 송년회 신청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